자,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요, 바로 부여입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역사 기록 속에 등장하는 이 바위, 이 떨어졌다고 하는 곳의 이름은 뭘까요? 백마? 백마왕? 그러니까 무슨 천사? 타락천사. 아닌데. 맞습니다. 정답 타사. 맞습니다. 형 잠깐만요. 제가 좀 많이 급하신가 봐요. 형이라니요. 부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심지어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 여행을 통해서 네. 예, 오늘의 부여를 좀 살펴볼 것 같은데 이제 숨은 한국 찾기는 단순한 여행지 추천이 아니에요. 시간 여행까지 합니다, 진짜. 예, 오늘 함께 부여에도 70년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한번 출발해 보시죠.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just crying all the time.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just crying all the time. Well, you 근데 오라버니들 보니까 뭐랄까 복학생 같아요. 왠지 교무실에서 같이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패션의 완성 얼굴인가 봐요. 지금 이제 한수연 씨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 아니, 남자 왜냐면 저 카라가 넓어서 반사판 역할을 해줘서 그렇지. 저거 접으면 자, 표정 밝게 좀 해주려고. 좀 놀다 놨니.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야, 땡.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just crying all the time. Well, you ain't never caught a rabbit and you ain't no. 실은 교복을 입으니까 갑자기 진짜 뭔가 좀 설레기도 하고 옛날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추억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실은 이 검정 교복이 그러니까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이 검정 교복을 입었고 80년대 초반 이후에 교복 자율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루어졌죠. 옛 추억이 이렇게 방울방울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혹시 물건들 있으세요? 저는 그 대본 보다가 갑자기 집에 있지 않나 그러고 뒤져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가져오셨어요? 예. 이게 이제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모델이라 워크맨. 워크맨. 그래서 아, 워크맨. 이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점점점 개발해서 나중에 아주 얇게도 되는데 예. 이때만 해도 이거 하나 있으면은 거의 학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좀 써보자 할 정도였었으니까. 그 스피커도 있고 해서 이것이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엔 이만한 걸 들고 다녔다면 저건 정말 획기적인 충격이었어요. 물건이었죠. 이거 있다 그러면 조금 뭐 사는 집인가 뭐 이럴 정도로. 근데 그럼 이제 좀 살았나 봐요. 그때 잠깐. 그때 잠깐. 그때 한 1, 2년. 근데 이게 급속도로 번지고 나서부터 이제 훨씬 더 음악하고 교복 입은 세대들하고 친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퍼지게 된 배경이 조금 아이러니한 게 교육방송 때문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왜냐하면 저기 고가기 때문에 집에서 사주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라디오로 라디오. 어떤 방송을 한다고 EBS.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핑계가 되는 거죠. 다 애들도 학원도 못 가고 그때는 학원도 못 가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저게 있어야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지에서는 이걸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주면은 그걸 갖고 맨날 이제 처음에는 EBS를 몇 번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별이 있는 밤에 또 어디로 이제 빠져서 각자 이제 취향대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맞아요. 그런 컴퓨터랑 경향이 똑같네요. 있었죠. 컴퓨터 처음에 교육 효과 때문에 컴퓨터를 사야 된다, 노트북 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사면 인터넷 서핑과 이런 딴 거 게임과 이런 걸 게임 하잖아요. 같은 네. 과거랑 지금이랑 뭐 비슷하네요. 네. 그 옆에 있는 것도 어떤 물건이에요? 이건 원래는 리모컨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무슨 리모컨인가요? 유선 리모컨이네요, 아까 정말. 얘기했던 그 비디오 테이프 보는 건데 베타라 그래갖고 네네. 굉장히 컸어요 기계 자체가. 그래서 VHS보다 훨씬 더 전에 나온 건데 이게 줄이 길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해놓고 소파에 누워 있으면은 여기서 이걸 조정하는 거죠. 볼륨도 조정하고. 유선 리모컨이 아니고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길래 저버렸어요 리모컨이라면 당연히 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원격이라는 게 거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줄로라도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야, 저거는 뭐 잃어버릴 일도 없겠네요. 요즘엔 리모컨 잃어버려가지고 많잖아요. 어디다 뒀니? 뭐 냉동실에 들어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정말 많은데 저거는 잃어버릴 일은 없었겠어요. 다른 건
다른 건 웬만한 건 다 버렸는데 이건 못 버리겠다. 야. 이 줄 달린 리모컨 이거는 이거는 진짜 희소성 있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네. 추억의 물건들이 많이 있네요. 저는 예. 보다 보니까 그 생각난 건데요. 저 유학을 한 10몇 년 하고 한국에 오니까 유학하기 전에 이렇게 싸놨던 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딱 짐을 열어보니까 가장 놀라웠던 게 바로 삐삐였어요. 삐삐. 맞아요. 예, 삐삐가 되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 삐삐가 되게 그때 사실은 요즘 잘 모르잖아요. 다 스마트폰 쓰니까. 근데 그때는 삐삐 오면 확인하고 공중전화를 가서 네. 전화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삐삐랑 시티폰이라고. 시티폰. 그렇죠. 맞아요. 그럼 있는 집이었어요. 그 시티폰. 불운의 기계였죠, 정말. 잠깐 반짝하고 근데 사라지고. 시티폰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공중전화 그 근처에서만 예. 돼요. 갑자기 추억 얘기들이 이렇게 촥 쏟아져 나오는데 실은 백제원에 있었던 그 7080 세대들의 그런 추억의 물건들도 나중에 1000년 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또 문화 유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생겨요. 네, 아까 이제 뭐 백제원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백제원이라는 시기, 그 백제원이 단순한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그 당시 생활을 전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때 백제원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단순하게 부여의 70년대를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70년대를 볼 수 있는 느낌이 있고 또 그때는 도시와 농촌 또는 도시하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방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부여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를 보니까 한 7만 명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만 명 지키기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7, 80년대에는 한 17만 명까지 인구가 올라갔던 큰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과거라고 그냥 저번엔 지나갔으니까 놓아둘 게 아니라 그때의 모습은 어땠고 지금 모습은 어떠하고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또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에 극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이제 구분이 돼요. 네. 없는 곳은 우리 동네는 없으니까 버스 타고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다른 이 군이나 읍을 가서 이제 영화를 봐야 되는데 아까 그 백제원에서 보셨던 그 영상이 돌아오고 있던 네. 게 부여극장 건데 지금은 이제 금성 시네마로 바뀌었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강당 학교 강당에 와 있나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작고 좀 뭐랄까요. 이걸 낭만이면 낭만이라고 느껴야 되는 게 전체적인 이 온풍 시설이 잘 안 돼서 그 앞에 가스된 난로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열을 하고 발이 시려워서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동동동 뛰어오고 보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참 추억으로 여행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맞아요. 거기 그 극장 안에서 영화 보면 진짜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 부두산에서 제일 높은 풍물길을 찾았어요. 지금은 그 이름을 사다리라고 고쳤고 저기는 사면 팔방의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전망대입니다. 사실은 도시 자체가 매력적이려면 너무 현대 것만 있어도 별로 매력이 없잖아요. 그 외국인 제 친구들한테 서울 갔다 온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절대 강남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경복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뭐 중국 가보면 훨씬 규모도 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서촌이나 북촌, 가옥 그런 데가 훨씬 더 걸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더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면이 참 매력적이니까 부여도 어쩌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뭐 도전한다면 참 재밌지 않을까 더 싶어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70년대 17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고도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산이 상당히 컸던 거였고 70년대의 기록에 보면은 이 수학여행지 또는 일반 사람들의 여행지로서 이 부여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 심지어는 그렇게 외국인이 귀하던 70년대에도 일본 사람들이 꼭 가야 되는 곳으로 꼽는 곳이 바로 부여였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은 6개월 동안 부여에 왔던 일본인만 1,800명이 넘는다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죠. 그런 면에서 이 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안타깝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들은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자산을 이제 과거에만 묻어둘 것이 아니라
현재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럽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도시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로마라든가 그리스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다 허물어진 흔적만 남아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유럽인들은 뭐 교양이나 이런 문화를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여기 우리 역사가 시작된 곳이야 해서 굉장히 많이들 여행을 찾거든요. 사실은 70년대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워낙에 외국인이 많아서 그게 눈에 띄지 않지만 부여는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문화의 어떤 원류가 되는 곳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 문화가 고대에 영향을 끼쳤던 게 처음에 이제 가야로부터 넘어갔지만 사실은 본격적인 발전 단계에 있을 때는 백제 근초고왕 때 아직게 왕인 그다음에 성왕 때 불교가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백제라는 나라가 소위 말하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입처예요. 그러니까 백제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으로 가는 느낌으로 일본에서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많은 것들이 이제 사라졌지만 천몇 년 동안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백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백제라고 써놓고 한자로 읽을 때는 구다라라고 읽어요. 이 구다라라는 게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땅이 커서가 큰 나라가 아니라 저 나라는 우리한테 뭔가를 맨날 주던 나라다. 그리고 그 구다라로 가는 항구가 어디였냐면은 금강을 쭉 거슬러 올라와서 아까 우리가 봤던 고란사 있는 그 앞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구들의 나루의 선착장에 고란사 앞에 내리게 되면은 백제 왕을 만나고 또 소식을 전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전해줬던 곳.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5세기 이전에 비어있던 역사를 채워줬던 나라가 바로 백제니까 그 백제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화재가 몇 점 없다고는 하지만 그 문화재를 통해서 저 나라가 선진국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 작업, 반복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려고 사람들이 왔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뭐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네. 일본에서 직접 와서 보고 갈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또 뿌듯함마저 좀 생기게 네. 되네요. 예. 왜 우리 교육방송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잖아요.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전 사실 그거를 항시 틀어놔줬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어디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유적지에서 재현했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백제 의제왕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다큐멘터리를 하루 종일 상영을 한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70년대 얘기를 하는데 여행객들한테는 좋은 게 네. 상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에 여기에 큰 건물들이 막 올라와 있으면은 그걸 다 지우고 백제 유적을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부소산상에 딱 올라가서 보면은 야트막하게 이렇게 격자무늬로 된 길이 보이거든요. 예전에 오부 5항으로 나눴던 25개 그 구역으로 나눴던 백제의 모습이 어렴풋이 상상이 돼요. 그럼 거기에 몇 개의 지물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상력으로 건물들을 올리는 거죠. 저기는 탑이 있었고 저기는 큰 건물이 있었고 여긴 나루토에 지나가고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 같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이고 아직까지 역사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